먼저 가장 눈에 띄는 건 이번 영재학교 전형은 큰 변화가 없다 해서 이 장영실 전형 하나만은 독특한 전형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장영실 전형이 다른 우선 선발 전형과 가장 큰 차이를 두는 것은 애초에 지원할 때부터 나누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지역 전형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과학영재학교는 경기, 서울 이런 이름이 아니라 한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라는 게 따로 없다라는 포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장현실 전형에는 재미있는 전형을 만들면서 우선 선발이라고 하기보다는 무시험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장현실 전형의 특징을 보자면 보이시는 것처럼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캠프에 참여하게 되는데 아예 시험이 없는 상태에서 캠프도 아니고 구술 면접을 진행하게 되죠. 그런데 장현실 전형이 안내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그 구술 면접 안에서 진행되는 내용들 대부분이 본인이 가져온 자기소개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심화 지문을 하는 것으로 보여져 있습니다. 때문에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영역에서는 시험 이상의 설명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그 외에 전공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험을 보지 않는 만큼 탄탄한 내신도 지원할 때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장영실 전형을 하는 한국과학 영재학교 이외에 나머지 7개 학교는 각각의 지역 전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 전형이라는 게 작년도에 크게 영향력을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약간 뚜렷하게 보였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일단 자기 지역 내 지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서울하고 경기 친구의 경우에 서울, 경기 외에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하면서 본인의 적합한 시험을 찾아가는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인데요. 지역 선발의 유리함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우리 거를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전략적으로 나한테 어울리는 학교를 찾아서 다른 쪽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후자도 있었는데 후자를 선택할 때는 우리 친구의 좀 굳은 다짐이 필요하고요. 전략적으로 볼 때에는 분명히 자기 지역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서류 전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서류 전형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한국과학영재학교랑 광주과학고등학교 이 두 군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기소개서의 양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실제로 1500자에서 2000자 사이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자기소개서 포맷을 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국과학영재학교랑 광주과학고등학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양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장영실 전형은 전공에 대해서 2000자 그리고 본인의 학습 능력에서 1000자 이상을 표현하게 되면서 무려 5200자라는 글자를 채워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자기소개서 안에 무엇을 얼마큼 담을 수 있는가에 따라서 학교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2차 GP를 하는 것만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내용을 알맞게 적을 수 있는 것도 엄청난 능력이고요. 이런 부분으로 분명히 본인의 창의성이라던가 수학과학 능력들이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서 답답한 부분이 보인다,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지금 태그로 뜨고 있는 네, 자기소개서 그 유튜브를 제 걸 봐주시면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속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내가 내신이 만약에 별로 좋지 않으면, 혹시 B가 있다면, 혹시 90점을 간당간당한 상태라면 어디를 쓰는 것이 좋은가?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작년 거를 비교해 봤을 때 경기, 한국, 세종 이렇게 세 군데에서는 거의 절반 정도 수준만이 1차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신이 좋지 않은 친구라면 요 세 군데 외에 나머지 5군데를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런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엔 경쟁률에 따라서 그리고 그 해에 3차 캠프를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사실 선발 비율이라든가 합격 비율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지만 완벽하게 신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매 해를 겪으면서 느끼는 바이고요. 그 부분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대 전략을 세울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내신이 아주 우수한 친구들이라면 지금 서류를 통해서 많은 친구들을 떨어뜨리는 세 개의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2차로 올라갔을 때 오히려 경쟁률이 줄어들어서 시험 보는 인원을 압축시키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국과학 영재학교 같은 경우엔 460명 정도가 2차 시험을 보게 되고 경기과학고등학교는 특히 380명이 시험을 봤는데요. 380명이라고 하면은 2차 지필 들어가기 전에 3점 초반대의 경쟁률로 시험을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2단계 캠프로 갈 때 한 절반 정도를 뽑게 되니까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번에는 2단계 영재성 검사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시험 일시입니다. 작년에 똑같은 상황이 겹치고 계속 비슷비슷한 상황이 겹치긴 했는데요.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번에 중간고사도 고민하시면서 넘어갔죠. 그런데 더 위험성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말고사입니다. 대부분의 시험이 6월 말에서 7월 초 이때쯤 기말고사 잡혀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한두 주 후에 시험이라는 거죠. 그런데 집중하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만약에 영재학교에만 올인한다면 사실 내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B 하나 나오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영재학교에 올인을 했다가 내신이 B가 나왔을 경우에 과학고나 자사고에 하반기에 혹시 지원을 할 경우에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꼭 신경 써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에 2주 정도 또는 3주 정도 내가 내신 대비를 빼야 되는데 그 빼는 거에 호흡도 가지고 가셔야 공부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흐름이 지금부터 보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제로 어떻게 시험이 나오고 어떤 학교가 나한테 어울리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대구, 광주, 세종, 인천 이 4개 학교는 시험 문항을 공동 출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전까지 공동 출제해서 총 5개 학교는 똑같은 유형의 시험이 나오지만 단 20개를 공동 출제하고 10 몇 개 정도를 서로 빼서 쓰는 거기 때문에 나오는 문항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고 취향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항의 깊이 그 다음에 중등 정도의 그 과정 능력 이 부분은 비슷하기 때문에 5개를 그 부분에서 나누시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8개 학교에서 모두 작년도 기출문제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한국, 경기 같은 경우엔 문항을 살펴보시고 똑같은 문항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떠한 유형의 문항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시험을 볼 때 1교시, 2교시, 3교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내로서는 1교시의 단답형 문항은 조금 덜 다룰 것이다 라는 것도 안내되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단계 전형에서는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2차에만 집중을 할 것인가, 내신까지 생각하면서 과학고랑 자사고까지 생각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에게 시험에 맞는 스타일 학교는 어디인가 말씀드렸고, 특히 아래에 있는 것들은 지금 각 학교에서 떠있는 기출문제를 보시고 분위기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캠프 전형도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캠프를 준비하는데 내가 2단계 합격을 하고서부터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단계 합격자 발표는 보통 7월 말에서 8월 초에 나오고요. 캠프는 8월 13일 주에 대부분 걸려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한국과학영재학교인데요. 발표 후에 3일 후에 바로 캠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캠프를 준비하는데 합격자 발표가 나오고 가야지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준비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7월 10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캠프 전형은 꾸준히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요번에 캠프 전형이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서 캠프를 엄청 단단하게 하겠다는 안내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 하루에서 지금 1박 2일로 안내된 학교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물론 저기 이틀의 전형이 잡혀 있는 것이 인원을 나눠서 하나는 토요일, 하나는 일요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전년도 비해 훨씬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내용이 늘어났냐라고 하면 작년도에 진행했던 부분을 보면 구술 면접, 서류 면접, 창의 면접, 그리고 글쓰기 부분이 강조되고요. 가끔씩은 시험 문항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단순한 한 가지 영역을 바라보는 부분에 대한 질문과 과정이 있었다면 올해는 실험, 그 다음에 실험을 설계하는 능력, 그리고 리더십, 융합토론 등의 자신의 깊이를 보여줄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본인의 역량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능력 2가지를 보는 것이 겸해져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영재학교 과학고 입학전형 개선 방안에서 기출문제를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함께 나왔던 건데요. 내용 보시면 오른쪽 위에 영재학교 3단계 전형 개선이라고 나와서 조별 프로젝트 수행, 실험 설계 관찰 면접 등을 더 강조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안내 내용은 또 다시 한번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0단계 전형에서는 이번에는 장영실 전형이라는 게 가장 핵심일 것이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지역 선발에서 고민하실 텐데 지역 선발은 우리 친구가 또렷한 방향이 없다면 그냥 우리 지역에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친구가 혹시 나한테 적합한 시험 문제가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커리큘럼이 있다라고 하면 그 학교 이동하는 게 좋겠다가 기본이고요. 1단계 서류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충분히 보고 나한테 맞는 학교가 어디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확실히 내신을 많이 보는 학교, 그렇다기보다는 서류에서 많이 떨어뜨린 학교라고 하는 게 좋겠죠. 그런 학교가 어디인지 보는 것이 한 가지 도움이 될 것이다.
네, 그리고 2단계 영재성 검사 전형에서는 2차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신도 꼭 관리하셔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나에게 맞는 수준의 학교가 어디인지 기출문제를 꼭 확인하셔라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3단계 캠프 전형은 캠프 바로 전 2단계 결과가 나올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자기소개서에 적을 때부터 캠프 때 무슨 말을 할지가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7월 10일 전형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시험 공부가 마침과 함께 바로 전형을 준비하셔야 된다. 한 가지와 마지막으로 장영실 전형 이외에 또 한 가지 올해 최대 이슈는 캠프가 엄청나게 크게 부활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이상 전부 다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좋은 학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재학교에 대해서 다시 또 유튜브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